미용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미용을 시작한 지가 1986년도이니까 30여 년 됐습니다. 미용실에 처음 들어와서 샷다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얼마 후에 이제 총무라는 직책을 줬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오고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80년대는 우리는 기술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6년도 들어와서 업의 본질을 원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미용실은 왜 고객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때 너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미주가 아니고 파리 미용실이었는데요. 파리 미용실이었습니다. 정말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미용실에 왜 이렇게 손님이 없죠? 그럼 우리 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미용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원장님이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우리는 기술업이야, 기술업. 기술만 좋으면 고객님 줄 서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미용실은 손님이 이렇게 없는가 보니까 기술이 다른 미용실보다 많이 모자라는가 봅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럼 기술은 최고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언쟁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장님이 총무님은 우리 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업이 아니고 우리 서비스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 딱 떨어진과 동시에 그러면 네가 서비스 교육시켜봐. 그날부터 제가 직원들 아침에 출근하면 조회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세워놔놓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스마일 미소 머금고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앉으면 의자 닦아주고 앉히고 인사하고 했다는데 5천원 만원 받는 고객님에게 10번 20번 미소 머금고 인사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요자 절대 못쓰게 하고 모시겠습니다. 이거 교육 엄청 시켰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직원들이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물론 기술도 고만고만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고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네, 우리 기술업이 아니야, 우리는 서비스업도 아니야. 그럼 뭐지? 왜 안 오지? 글로 적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왜 안 오는가? 강복동의 삼거리 가장 좋은 목에 시설도 가장 정말 고급스럽게 해놨는데 기술도 좋고 목도 좋고 너무 전부 다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안 오지? 답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 오는 이유 너무 간단했습니다. 몰라서 안 온다. 그럼 네가 할 것이 뭐지? 총무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전단지 만들어가 매일 아침에 대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하루에 2,000장씩 의무적으로 돌리고 미용실 출근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2,000장 돌리고 출근했습니다. 2,000장 매일같이. 다 못 돌리면 국제시장 강복동 남포동에서 막 길거리에서 그리고 옷집에 막 갖다 주고 은행에 갖다 주면서 그렇게 2,000장씩 매일. 그렇게 한 6개월 지나 어느 날부터 고객님이 한 분 한 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줄 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림업이죠. 여러분들이 오픈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고객이 없다면 내가 오픈인지 몰라서 안 오니까 일가친척 가족 친지 알리세요. 그렇게 5년 정도 지나고 미용실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몇 년밖에 안 했는데 매출액이 엄청 많았어요. 60 몇 평에서 20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200평으로 확장한 것도 모자라서 교육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교육업이다. 하미전은 지금도 교육이 제일 많은 미용실입니다. 1995년도에 의무교육시간을 154시간 의무교육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모니터 요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 요원이 가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미주가 성장해 나오던 어느 날 2000년도가 돼서는 마케팅 전략 사업이다. 업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2005년도에 또 바꿉니다. 고객 관리업이다. 고객을 묶어놔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한테 왔던 고객 다른 데 못 가게끔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 2010년도는 선불업, 이거는 묶음업입니다. 선불, 고객님에게 선불을 받고 시작을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VIP 연간 회원제를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22만원 주면 1년 동안에 50%를 할인해 준다. 폼이든 염색이든 한 달에 2번 오든 5번 오든 관계없이 50% 할인해 준다. 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간 회원제로 VIP 고객으로 고객을 묶어놨습니다. 2014년도는 통계분석업이다. 통계분석 여러분들이 미용하면서 통계분석업이다 이야기는 들어보기가 좀 힘든답니다. 대부분 미용실은 장사를 합니다. 장사는 오면은 해주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세일즈는 나가서 오게끔 만드는 것을 세일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는 그 장사가 있고 세일즈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는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걸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사업은
무엇을 사업이라고 하느냐? 통계 분석을 내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이걸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통계 분석을 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는 그게 안 되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파마를 갖다가 몇 명 했는지, 커터 몇 명인지, 드라이 몇 명인지, 염색을 몇 명 했는지, 20대가 많았는지 30대가 많았는지 50대가 많았는지, 객단가는 자 얼마인지,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미주에서 최초로 ERP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한 미용실이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2014년도에 ERP를 도입해서 지금은 하미주의 통계분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인맥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2016년도는 매개 비즈니스 뭡니까? 연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도에 하미주 색감 브랜드 아티클 나왔고요. 2018년도는 네이버 미용실, 2019년도에는 공유 미용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인큐베이터 미용실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2021년도 올해는 온라인 미용실, 온라인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성을 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보여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들어왔는데 2000년까지 15년 동안 강북동 본점을 에워싸고 한 300m 전후에 있는 미용실들이 15년밖에 안 됐는데 90% 이상이 문을 닫더라고요. 강북 본점은 60몇 평에서 옆에 주위에 미용실 5개 문 닫으면 확장시키고, 또 10개 문 닫으면 또 확장시키고, 또 10개 문 닫으면 또 확장시키고, 이렇게 키워나갔습니다. 그 문 닫은 미용실들 왜 문 닫았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판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2000년대 들어왔는데도 기술업이라고 생각하고 경영했던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터넷 미용실, 온라인 마케팅 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안 보입니다. 온라인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미용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없어진 미용실들은 변화의 두려움,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판이 바뀌었는데 옛날 판에 안주했습니다. 개구리가 가마솥에서 튀어나오면 되는데 그냥 적응한다고 있다가 사람끼리 죽은 겁니다. 파리 미용실 망한 이유가 바로 변화를 못했고, 또 하나 더 찾는다면 가성비에서 옆에 미용실하고 경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미용실을 글로 적었습니다. 왜 없는가 질문했습니다. 왜 지난번 왔던 고객이 안 오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만 많은 고객에게 저비용으로 알릴 수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미용실 운영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서 답이 나오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성과라는 것이 반드시 납니다. 노력은 절대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객이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절실함이 없었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미주 어떻게 될까? 2021년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 미용실, 옆에 미용실과 가성비 맞을까? 가격 경쟁으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이제는 30년 전에 파리 미용실이 가성비 때문에 망했다면 지금 안 망하려고 그러면 가심비, 마음, 정성을 담아라. 심혈을 기울이라. 착한 미용실, 예쁜 마음가짐, 언제나 스마일하고 정말 다소하게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미용실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스마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대단하십니다, 감탄사.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눈맞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안 쓰기로 작정하면 뜻밖의 엄청 불편한 말이 됩니다. 평생 쓰지 않으면 평생 기적이 없다 하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산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청산유가 아니라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마디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산유수,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시정하겠습니다. 자, 말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고 말이 적어서 어리석은 사람 드물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앞에 있는 고객님 표정을 읽으면서 고객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 적절하게 멘트를 잘 할 줄 아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두려움의 대상. 영업은 고객님의 거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 뭐 경영 관련된 책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나 판매직이나 뭐 백화점 교육이나 이런 데 보면 영업은 고객님의 거절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객님의 거절이 두려워서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이 못 하겠습니까? 머리하러 왔었죠. 컷 하든지 염색하든지 펌하러 왔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 고객님이든 여자 고객님이든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고객님이 미용실에 들어오셨다. 남자 고객님한테 못 하시겠습니까? 커트 하면은 25,000원, 3만원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팜하시겠습니까, 고객님? 그럼 거절합니다, 고객님. 됐어요. 커트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찬스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커터 해드리겠습니다. 커터 준비하면서 요즘 트렌드가 남자 고객님 펌가 트렌드다. 펌 해가지고 왁스 발라가지고 너는 TV에 누구누구 보면 정말 깔끔하고 멋있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인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펌에서 왁스 발라놓는 누구누구이다. 고객님도 펌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다음에 그 고객님 오면 펌할까요? 커터 할까요? 펌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질문에서 답을 찾자. 질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근데 거절할 때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절하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고 해주면 됩니다. 여자 고객님 커트하러 왔다. 네, 앉았습니다. 커트하면 됩니다. 커트하다가 고객님 커트하다 보니까 파마기가 없는데 시간 되시면 파마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99% 고객님 됐어요. 저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거의 아마추어예요. 더 표정 밝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커터 비용 35,000원, 33,000원. 일주일 내로 오시면 제가 커터 비용 빼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고객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 디자이너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펌을 거낸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머리가 펌업기가 없어서 거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쁜 단어들, 고객님 듣고 싶은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커트하다가 펌해라 그러면 고객님이 안 한다 그러면 표정이 완전 바뀌는 아마추어 같은 디자이너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 보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5,000원 빼드리겠습니다. 그 나가면서 또 쿠폰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오시면 뭐 45,000원 할인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안 올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말을 걸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일즈맨들이 참 많죠. 그런 두려움을 없애면 자신감,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계속 대시해 보면 됩니다. 그게 문화가 형성되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이 됩니다.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세일즈란 파는 사람이 고객을 잡았다고 기뻐할 때 고객은 그 순간부터 떠날 준비하는 것이 세일즈입니다. 고객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떠나려는 애인을 붙잡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고객을 붙잡을 수가 없다. 두려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라. 판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판으로 넘어가지 않고서는 이 불경기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갈 확률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파이팅! 사랑합니다.